안녕 경주공고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2022년 지방 기능 경기 대회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출장을 가는 KTX 기차 아니에요. 아니다, SRT 기차 아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튜브에서 한자성어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려다가 그 요즘 브이로그 같은 거 있잖아, 유튜버에서. 그런 유튜버들이 자주 올리는 브이로그의 맛을 한번 살려볼까. 이런 SRT 기차 안에 백색 소음도 같이 넣으면 또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을 미안해,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지금 한 10분 정도 SRT 기차 안에서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 바깥 풍경을 좀 보면서 짠, 거치대를 가져올 거가 그랬어. 그러면서 한자성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오나라와 월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자성어는 5월 동주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라 이름 오자, 오나라 오자에다가 월나라 월자, 5월, 같을 동, 한 가지 동, 그리고 배 주자를 씁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나라와 월나라가 한 배를 탔다라는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 한자성어에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한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 어떤 사이였냐면 그 오나라에 함녀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월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아니지, 쳐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쳐들어갔어요. 전쟁이 났는데 오나라의 함녀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큰 부상으로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죽을 때 아들에게 월나라에게 꼭 복수를 해다오 하고 유언을 합니다. 오나라 임금이 죽으면서 오나라 임금의 아들에게 복수를 유언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 장작으로 만든 침대 위에서 자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편히 잠들지 않고 매일매일 복수의 마음을 갈고 닦은 거지. 오, 무섭다. 그러자 월나라의 임금이 오나라의 아들이 가시장작에서 자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월나라를 공격해야겠다 라고 해서 오나라를 먼저 그냥 공격을 합니다. 월나라가 패배해요. 그런데 월나라의 왕이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된 월나라의 왕이 다시 몰래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가까스로 다시 월나라로 돌아와서 그 월나라의 왕은 그 쓴 쓸개를 끓여두고 그걸 핥으면서 나 다시 내가 포로에서 겪었던 수모를 오나라에 갚아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복수를 계속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렇게 깊은 원수지간입니다. 이렇게 원수지간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한 배를 탔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한자성어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지간인데 한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 원수지간이지만 한 배 안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이니까 배가 뒤집혀 버리겠지. 그래서 그 배가 뒤집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지간이지만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5월 동주라는 이 이야기는 원수지간인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나 어쩔 수 없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아주 쉽게 바로 해석이 되는 한자성어지만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한자성어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역사적 배경과 같은 배를 탔다. 배 위에서 배를 함께 타야 하는 이 현실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이 한자성어가 단순한 네 글자이지만 그 상황과 찰나를 전달하는 의미는 크다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자, 선생님 동대구역에 도착하는데 도착하고 나서 다음 한자성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5월 동주 한자성어의 글자를 선생님이 다른 앱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두 번째 한자성어 들려줄게요. 지금 해당 학교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간인데 두 번째 한자성어는 지록위마입니다. 지록위마라는 한자성어를 그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풀이를 해볼게요. 가리키다 지자입니다. 지시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의 부수는 손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면 한 번 더 자세히 칠판에 써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키다 지자고 사슴록자예요. 사슴록. 사슴을 가리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자인데 대다 하다라는 위자예요. 여러분 지로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번역하면 사슴을 가리켜서 뭐뭐라고 하다. 그 네 번째 글자는 말 맞자입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도 역사적 사실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이 한자성어는 진나라 이야기로 거슬러 가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 자, 진나라 때 진시황이 즉위를 하고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 적 있잖아요. 분서갱류, 즉 진나라가 진시황 자신이 이야기가 곧 법이요 모든 그 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철학자와 역사가들 그리고 많은 책들을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그런 진시황이 아들 장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기억나죠? 교장 선생님 할 때 우두머리 장자이기도 하고 마지 장자라도 했는데 그 장자가 그 즉위를 하려고 할 때 나쁜 환관이 한 명 있어요. 그 환관의 이름이 뭐더라? 잠시만. 그 환관이 조고라는 환관인데 그 환관이 장자를 죽입니다. 모략을 해서 죽이고요. 그 둘째 아들을 황제로 즉위를 시킵니다. 진시황의 둘째 아들이 진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두 번째 황제는 뭐랄까 좀 어리숙했어. 많이 어리석었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황관 조고가 둘째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쪼물쪼물하기 좋았겠지. 그런 탓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조고가 쪼물딱쪼물딱 하기 좋잖아요. 어리숙한 왕을 그 자신의 임금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그 조고가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많은 다른 신하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왕을 자신의 그런 소나귀에 넣고 자신이 권력을 다 취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어떻겠어 얘들아? 왕이 무섭겠어? 조고가 무섭겠어? 황관 조고가 무섭겠어? 그지? 왕이 권력을 쥐고 있지 않고 황관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막상 다른 신하들은 왕보다는 황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관 조고가 그 자신의 권력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신하와 임금을 조롱하는 상황이 된 거야. 보세요. 사슴을 앞에 갖다 놓고 지록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 거야. 임금님 앞에서 사슴을 보면서 임금님 눈에는 뭐예요? 사슴이잖아요. 그런데 황관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면서 임금님, 저건 말이지 않나요? 그런데 임금님의 눈에는 어때? 둘째 임금의 눈에는 저거 사슴인데? 그러면서 황관 조고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신하들에게. 이보게, 저거 사슴이 아닌가? 아니지, 말이 아닌가? 사슴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보세요. 권력을 실질적으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는 황관이 신하들에게 이보게, 사슴을 가리키며 저걸 말이지? 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아닙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그 황관에게 목숨이 두려워서 사실은 사슴이라고 알지언정 얘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어떤 경우냐면 윗사람을 농락하면서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록위마라고 합니다. 진시황의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진나라의 두 번째 임금이 되었고, 그 어리석은 왕의 권력을 쥐고 있는 황관이 자신의 권세를 극대화하면서 보여주는 사건이지. 그래서 그 윗사람을 농락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쥐고 있는 상황, 지록위마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뭐랄까요? 뭔가 누군가를 놀리면서 자신이 권세를 막 이렇게 과시하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지록위마라는 한자성어를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어수선하게 이렇게 두 개의 한자를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개의 한자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이해가 더 잘 되는 두 가지 한자였습니다. 복습할게요. 5월 동주, 원수지간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한 배를 탔다라는 이야기인데, 원수지간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탔으므로 협력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5월 동주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거, 황관이 권세를 쥐고 있는 아랫사람이 그 조고였지, 권세를 쥐고 있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한 지록, 사슴을 가리켜 위마, 말이라고 한다라는 두 개의 한자성어 오늘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구에 도착을 해서 지금 지방기능경기대회에 협조를 받을 물건을 가지러 가고 있거든요. 거의 도착을 했어요. 지금 대구에도 벚꽃이 만개, 찰만자, 가득하다. 찰만자인데요. 가득 찬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득 필게 꽃이 피어 있어. 벚꽃이 만개됐는데 너희들도 온라인 수업 마치고 마스크 잘 하고 한번 산책하면서 벚꽃 꽃놀이 하는 건 어떨까 선생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